제가 스스로에게 선물로 준 13권의 책들을 살펴봤습니다. 가격은 한 19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자, 오늘은 제 앞에 이렇게 커다란 택배 박스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예고해드린 적이 있었죠? 오늘은 요 책 택배 하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그 크리스마스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스스로 이렇게 선물을 줘봤거든요. 너무나 뻔뻔하게도. 그래서 오늘은 요 택배들을 함께 까보면서 어떤 책들을 샀는지, 왜 샀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책이 13권, 그리고 굿즈가 하나 있는데 일단 좀 꺼내볼까요? 짠! 박스를 치우고. 네, 이렇게 13권의 책들과 하나의 굿즈가 제 손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권 한 권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손에 잡히는 대로 무작위로 소개를 해드릴 거긴 할 건데 그래도 이 책은 처음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이 책이 바로 이번 쇼핑의 어떤 불당김 도서가 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홍승은 작가님의 신작 관계의 말들입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이 모든 쇼핑이 시작됐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신작 나왔다, 이거 꼭 사야지 하고 서점 들어갔다가 그동안 장바구니에 넣어둔 책을 갑자기 다 사버리는 그런 경험? 홍승은 작가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고요. 유유출판사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출판사예요. 게다가 이 말들 시리즈도 제가 너무 아끼죠. 좋아하는 작가, 좋아하는 출판사, 좋아하는 시리즈. 이거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산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이 홍승은 작가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홍승은 작가님이 한 집에서 연인인 우주와 지민, 그리고 동생인 칼리, 그리고 반려견 넷, 그리고 반려식물 넷, 이렇게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의 말들은요, 인간과 비인간,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지인, 사랑과 우정과 신뢰 등등등 아주 다양한 관계의 말들을 좀 아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대하고 있는 책이고요. 오늘 이 영상 만들고 나서 바로 읽을 책이에요. 이번 쇼핑의 불씨가 된 도서 홍승은 작가님의 관계의 말들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위에 있는 게 이 책이네요. 장희로 작가님의 에세이 슬픔의 방문입니다. 이 작가분이 시사인 기자님이세요. 시사인의 글 정말 멋지게 쓰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책은 주변인들로부터 소개를 많이 받기도 했지만 책 소개에 있는 문구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그런 말을 하시거든요. 기자라는 게 물음표보다는 마침표를 더 많이 찍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일들은 물음표를 이렇게 쥐고 바닥까지 파헤쳐 들어가야지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 책 소개를 보고 이 책은 그러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제가 제 책에도 슬픔으로 길을 내야만 한다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이 책도 그런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희로 작가님의 에세이 슬픔의 방문이에요. 그 다음으로 올려져 있는 이 강렬한 빨간색 책은요, 작가 이름이 제니퍼 건터고요. 제목은 완경선언입니다. 말 그대로 그 여성의 완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작가분이 30년 넘게 질외음 전문가로 활동해온 산부인과 의사예요. 완경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건 뭐 그냥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발열감이 있고 약간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 정도를 완경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단순히 생리가 끊기는 게 아니라 모든 몸의 변화들이 같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한 아주 많은 깊은 지식을 담아둔 책이라고 합니다. 여성을 위한 의학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갑기도 했고요. 굉장히 궁금한 책이기도 해요. 기대하고 있는 책입니다. 완경선언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책 한번 살펴볼까요? 김화진 소설가의 나주에 대하여입니다. 제 이번 쇼핑 목록에서 유일하게 소설책이에요. 이 책도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많은 작가님들이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이 작가님이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이런 소감을 말씀하셨대요. 좋아하는 것의 곁에 있는 일, 바라는 것은 오직 그것뿐. 그런 메시지가 이 책에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즉, 이 책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이야기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또 누군가를 좋아할 때의 내 모습을 발견하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게 책 소개를 읽는 것만으로도 약간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게 데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올겨울 안에 이 책은 꼭 읽어보려고 합니다. 김화진 소설가님의 나주에 대하여 였어요. 자, 여기 있는 책 한번 살펴볼까요? 김지승 작가님의 짐승일기입니다.
이 책도 인스타그램에서 제 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제가 또 팔랑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보고 있거든요. 이 책은요, 사고 나서 제가 책 소개를 읽어보니까 제가 이번에 산 책들을 가로지르는 주제를 모두 담고 있는 책이더라고요. 여성과 글쓰기, 엄마, 몸과 질병, 나이듦,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려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주제를 읽고 굉장히 좀 신기했어요. 제 주변 분들과 그리고 주변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책이 저의 인생과 저의 독서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의도하진 않았지만 제가 산 책들의 이 주제들이 이렇게 같은 곳을 관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기했습니다. 이 책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김지승 작가님의 짐승일기였습니다. 표지가 정말 예쁘네요. 네, 다음으로는 이 책 살펴볼게요. 이거는 제가 서점에 들어갔다가 무작정 구매한 책이에요. 읽었다는 착각입니다. 제가 독서법에 대해서 이리저리 강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해력에 대한 이슈에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문해력이라고 하면은 청소년,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좀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요. 이 책은 성인들에 대한 책인 것 같아요. 제목도 읽었다는 착각. 너무 좀 충격적이죠. 제가 이 책의 목차를 보니까 기존의 문해력 책들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면을 건드리고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어른들이 읽는 것들 있죠. 업무 메일이라든지 통계, 온라인 뉴스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글, 계약서나 법문서 이런 것들. 그것들을 읽어낼 때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 같은데 꽤 두꺼워요, 책이. 그래서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재미있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아마 읽고 나면 영상으로 좀 전해드릴 만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읽었다는 착각입니다. 제가 책을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잠깐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굿즈를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굿즈를 정말 안 사거든요. 굿즈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인간인데 거의 처음으로 굿즈를 제 포인트 주고 구매를 해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파우치입니다. 좀 뜯어볼게요. 네, 짜잔!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는 그냥 넓게 있는 파우치예요. 이게 신유신 작가님 그 문장 에세이에서 골라낸 문장인데 이곳에서는 빛과 기억이 뒤섞입니다 라는 프랑스어 문장이래요. 이게 빨간색이랑 보라색이 있었는데 저는 빨간색을 구매했고요. 제가 그 화장품 파우치가 없어가지고 맨날 그 이솝에서 준 천주머니 여기다 막 덜렁덜렁 막 화장품을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이 디자인도 이쁘고 화장품 파우치로 쓸까? 해서 구매를 한 건데 생각보다 커요. 넣을 화장품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마 이게 그 책이 들어가는 사이즈로 북파우치로 제작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지 그냥 화장품 파우치로 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지 좀 고민 중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튼튼하고 예쁜 파우치를 굿즈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다시 책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책은 뉘앙스를 조금 바꿔서 소개를 해야겠네요. 드로우앤드류님의 럭키 드로우입니다. 이분 굉장히 유명한 그 크리에이터이자 인플루언서죠. 제가 일 때문에 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게 됐는데요. 형식적으로는 일반적인 그 인플루언서 분들의 자기계발서 를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어떻게 버텼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으며 그 후에 어떻게 제작자, 기획자, 인플루언서로 이렇게 발돋움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자기계발서로서 어떤 행동 지침을 명확히 제시하는 책이라고 보기보단 저자의 스토리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면서 삶 자체로 동기부여를 해내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로우 앤드류의 럭키 드로우였습니다. 다음 책 보겠습니다. 김미리 작가님의 금요일엔 시골집으로 퇴근합니다 예요. 여러분 5도 2촌이라고 들어보셨죠? 5일은 도시에 있고 2일은 시골에 있고 이 작가님도 5일은 서울에서 직장인으로 삶을 보내고 남은 휴일에는 이제 시골로 내려와서 시골집에서의 일상을 보내요. 그래서 낡은 시골집을 사서 아주 천천히 주말마다 손수 고치고 인테리어도 하고 가꾼 다음에 5도 2촌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양쪽을 오가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에세이임과 동시에 이와 같은 삶을 꿈꾸는 분들께 조금 더 현실적인 팁을 드릴 수 있도록 Q&A 목록이나 각종 노하우들도 담겨 있다고 해요.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서 한번 사보게 됐습니다. 김미리 작가님의 금요일은 시골집으로 퇴근합니다 였어요. 자, 다음 책은요. 윤경희 작가님의 그림자와 새벽입니다. 아직 포장지가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이 책은 구매할 때 뭐 이유가 없어요. 이 윤경희 작가님이 그 분더카머의 저자님이시잖아요. 제가 미리 귀뜸을 해드리자면 2022년에 제가 읽었던 책들을 별점 5점 만점으로 매겨봤을 때
5점 만점이 나온 책들이 한 4권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분더카머였어요. 이 얘기는 뭐다? 그냥 믿고 보는 작가가 됐다. 그리고 게다가 이 말들의 흐름 시리즈 너무 좋거든요. 같은 시리즈였던 그 시화산 책도 저의 베스트 책이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합쳐지니까 뭐다? 구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책 그림자와 새벽 구매하게 됐고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책이라서 정말 좋은 날, 좋은 장소에서 읽을 수 있게 아껴보려고 합니다. 윤경희 작가님의 책 그림자와 새벽이었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김순남 작가님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 원가족이죠. 그리고 혼인 관계로 맺어진 가족이 있고요. 뭐 비혼 독신도 요즘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굉장히 큰 편견 속에 있죠. 요즘 세상에 뭐 맘대로 살면 되지 않아? 다들 맘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할지라도요. 각종 의료적인 혜택, 경제적인 혜택, 제도에서 인정해주는 가족이 혈연 관계 나 혼인 관계밖에는 없잖아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권에서 그것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도권뿐만 아니라 뭐 사회적인 인식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은 기존의 가족 관계의 그런 형태를 깨고 새로운 가족의 가능성을 논의해보는 책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으면 이 사회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 기존의 가족관계에 익숙해져 온 인간인지를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새로운 가족에 대한 멋진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순남 작가님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였습니다. 다음 책입니다. 명인 작가님의 회사를 해고하다예요. 이 책은 저한테 굉장히 낯선 책인데 제가 하는 글쓰기 수업의 참고도서여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참고로 그 글쓰기 수업은 우리 홍승은 작가님이 하는 수업이고요. 제가 또 득달같이 가서 신청을 했죠. 이 책은 제가 읽어보니까 한 부부가 자신의 회사를 그만두고 또 아이들도 학교를 그만두고 다 같이 서울을 떠나서 고흥에 머무는 이야기라고 해요. 사실 이런 책들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어떤 특이점이 있을지는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단순히 내가 사는 장소를 도시에서 시골로 옮겨온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익숙해졌던 어떤 경제 체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마치 막 자연인처럼 시골에 들어가서 막 고립된 생활을 하고 이런 게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책도 아니에요. 몸은 시골에 있지만 양쪽 삶의 균형을 잘 살펴보고 이 삶들이 어떠한지를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지켜보는 이야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베일에 쌓인 책인데요. 제가 얼른 읽어보고 또 후기 전해드릴게요. 명인 작가님의 회사를 해고하다 였습니다. 네, 다음 책은 불태워라입니다. 릴리 댄시거가 엮은 책이에요. 이게 여성 22인의 분노에 대한 에세이가 담긴 책이라고 하거든요. 흔히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뭔가 뭐 정제되지 못한, 좀 미성숙하고 성급하고 섣부른 감정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좀 참아야 하고 삭혀야 하고 감춰야 하고 이런 감정으로 여겨지는데 이 책에서는 여성들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간 사회와 사람들이 여성들의 분노를 어떻게 억압해 왔는지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실려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책 속에 이런 문구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분노를 힘과 동기, 연료로 바꾸는 연금술에 관해 이야기한다. 저는 이 문장이 이 책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문장이 아닐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도 제가 마음속에서 어딘가 기대고 싶을 때, 뭔가를 분출하고 싶을 때 한번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 댄시거가 엮은 불태워라 였어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의 제목은요. 질병과 함께 춤을입니다.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의 질병 경험을 담은 책이라고 해요. 이제 마지막 책에 오니까 제가 이번에 산 이 쇼핑 목록의 어떤 주제 같은 것들이 조금 보이죠. 그간 아픈 몸에 대해서 고백하는 책들은 많았어요. 뭐 아픈 몸을 살다 같은 책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간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 아픈 몸의 주체가 보통은 남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여성분들의 고백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어딜 가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정말 건강이 최고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건강한 몸이 최고라고 여겨지는 이 사회에서 아픈 여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워볼 수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쇼핑 목록 질병과 함께 춤을 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스스로에게 선물로 준 13권의 책들을 살펴봤습니다.
가격은 한 19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아주 지갑이 탈탈 털렸죠. 그래도 뭐 마음만은 풍족하니까 행복하게 연말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연말에 이렇다 할 약속을 하나도 잡지 않았거든요. 집에서 이 책들을 야곱야곱 꺼내 읽으면서 아주 풍족한 내년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리드잇미도 남아있으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독서하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고 편안하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그리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